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 프로그래밍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C++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C 언어 문법들을 쭉 시간 되는 만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중요하죠. 제어문, 다만 C 언어뿐만 아니고요. C++, 자바, C# 거의 비슷합니다. 제어문이. 그러니까 다른 언어도 이제 조만간 배우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 영어로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고요. 컨트롤 플로우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번 학기에 배웠던 한 6주차 정도의 내용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짧은 시간에 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 학기에 다 했던 내용이고 별도의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좀 그때그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이런 것들을 외운다든지 뭐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가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할 텐데요. 이런 게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번 학기에 했던 내용들을 참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쭉 뭐가 있었지 정도 하면 되겠고요. 다만 그냥 제 강의만 쭉 들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과제로도 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스는 한 번씩 다 실행을 해보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냥 재생만 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멈춰가면서 소스를 제가 강의 자료를 따로 드리니까 그 소스를 한번 실습을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하고요. 100%다 뭐 짧은 시간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저번 학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짧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C++ 스타일로 변경하라는 과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변경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일단 모든 소스는 다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뭐 복붙해서 실행해보면 됩니다. 뭐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는데요. 뭐 시간 없을 테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C++ 스타일로 변경하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C 언어를 자꾸 배우느냐? C++ 언어에는요, C 언어의 문법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고, 새로운 클래스라는 개념,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울 건데요. 캡슐화, 상속, 다양성. 빠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것들을 쭉 클래스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하는 걸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C 언어의 문법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이게 뭐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C++ 그냥 처음부터 C++ 배우는 과목의 경우에는 뭐 한 중간고사 전까지는 C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쭉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실습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여기 C 언어 스타일이라고 그랬고요. .c 혹은 .cpp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c로 하게 되면 C 컴파일러가 동작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pp로 하게 되면 C++ 컴파일러가 동작해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C 컴파일러와 C++ 컴파일러를 별도로 검색을 해서 C 언어 C 컴파일러 쓰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 쓰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C++ 컴파일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해야 되고요. 자, 뭐 이 정도는 다 알겠죠. 이제 IO 스트림을 다 쓴다는 건 알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cout이나 endline 이런 애들 쓸 때는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쓰고서 써야 된다. 혹은 그렇게 안 하고 using namespace std를 안 하면 cout이나 endline 앞에다 다 스탠다드 콜론을 붙여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 using namespace라고 한꺼번에 쭉 namespace를 쓰는 게 아니고 동네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애들에 대해서 동네를 이렇게 지정할 때는 using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약간 뭐 장단점을 얘기를 했지만 편하기는 사실 이게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거랑 이 두 가지 방법이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제가 나중에 이제 C++를 쭉 배우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세 개 중에 아무걸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려면 cout이라는 객체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니터.
자, 모니터로 보낸다 해서 꺽쇠 방향 이쪽으로 해주고요. 차례대로 보낼 때는 꺽쇠를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는 Ci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꺽쇠 방향을 반대로 해줍니다. 얘네들은 사실 연산자인데요. 연산자가 이제 이 Cin과 Cout을 만나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연산자 중첩이 돼가지고요.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잘 몰라도 되고 C는 어쨌든 이쪽 방향의 꺽쇠, Cout은 이쪽 방향의 꺽쇠, 키보드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변수에 넣어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얘를 정확하게는 입력 스트림 객체, 얘를 출력 스트림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숫자 하나 받아서 인티저형 숫자 하나 받아서 출력하는 거 해봤었죠. 저번 주에 과제도 있었었고요. 자, 우리 이제 제어문을 배울 건데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다 이런 제어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다음 학기에 배우는 C샵이나 C++, 자바 이런 언어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 제어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이제 이 시간에 좀 잘 정리를 해두면 다른 시간에 당장 C샵 시간에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자, 어떤 조건을 할 때는 단순한 조건은 if, 그 다음에 if else는 양자택일. 이 else 안에 if else를 계속 넣을 수 있고요. 다중 if else라고 하죠. 다중 if else가 너무 길어지면 보통 깔끔하게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고요. 이 세 개를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 제일 많이 쓰는 게 for, 시작과 끝이 분명할 때 for문을 쓰고요. 자, 어떤 조건을 맞으면 무조건 더라 이런 거고, do while은 일단 한번 실행하고 뒤에서 조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투문은 이제 다중 루프를 빠져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아니면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루프를 빠져나와라.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를 빠져나와라. 이런 거고요. 컨티뉴는 루프를 빠져나오지 않고 루프를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라.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루프를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초보자들이 잘 안 쓰죠.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껏해야 이 지금 9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게임이 됐건 앱이 됐건 사이트가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건 빅데이터가 되건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은 다 if, for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제들을 많이 접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조건문을 보겠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19세 이상이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f 다음에 괄호 안에다 그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게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할 문장을 괄호 다음에다 쓰고요. 이걸 이제 C 언어 스타일로 바꾸면 이제 나이가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맞으면 참이면 여기 다음 문장 1을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프해서 문장 1을 실행하지 않는, 그래서 흐름이 이제 두 개가 됐죠. 참이면 쭉 다 하고 거짓이면 문장 1을 실행하지 않는 두 개의 흐름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분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조건문이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if문은 이렇게 이제 조건에다가 실행할 문장이 하나면 옆에다 써도 되고 밑에다 써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한 줄이면 깔끔하게 옆에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는 물론 이렇게 줘도 되는데 여기 좀 더 과하긴 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는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러 가지 쭉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뒤에 문장이 두 개 온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 중에 이 문장은 if문에 걸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실행할 문장이 두 개 이상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이것처럼 해줘야지 두 개의 문장이 다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확실하게 이 문장이 조건이 참이면 이걸 실행하라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많이 했던 거죠. 60점 점수를 입력받아서 여기 받아가지고 이러면 재수강해야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 조건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이 부분으로 아까 네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해볼 사람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코어가
not equal 0, 0이 아니면 이런 뜻이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스코어가 0이면 이러는 것은 잘 알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스코어가 0이면 이라는 것을 이렇게 촌스럽게 안 쓰고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부터 보면 좋겠네요. if 다음에 조건에 어떤 변수가 오면 이 뭐 스코어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스코어가 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코어가 참이냐. C 언어에선 0만 아니면 참입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0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앞에다 not을 붙였으면 이제 not 스코어가 참이냐라는 것은 스코어가 거짓이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0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0이냐. 그래서 보통 뭐 0이냐, 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다가 조건을 equal 0이나 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앞에다가 그 변수명 앞에다가 not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거짓이냐 혹은 널이냐 0이냐 이런 거 물을 때는 항상 그 변수 앞에다가 느낌표를 찍어줘요.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문법이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뭐 어차피 과제로 제출해야 되니까 다 실습해야 됩니다. 자, 90 이상 95 미만이라는 조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일 것 같죠? 이런 조건. 근데 안 된다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이거보다 크고 and 이거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이런 지금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이쪽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이쪽의 결과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에요. 그래서 항상 0이나 1이 이쪽에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항상 참이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조건이 참이 돼 버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범위를 따질 때는 항상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and를 두 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주민등록 뒷자리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1이면 남성이군요, 2면 여성이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이렇게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만 쓰면 뭐냐면 너 1을 넣으면 저장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1이 들어갔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참이 돼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할 때는 이퀄을 두 번 써주는 거예요. 자, 요즘 뭐 2000년부터는 잘 알겠지만 3, 4로 나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5와 연산자를 써서 1이거나 3이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고요. 여자는 2나 4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if문이 조건을 맞으면이 아니고요. if 다음에 else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식이 맞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장 2를 실행하는 거예요. 참일 때 문장 1, 거짓일 때 문장 2를 실행하고 이제 이 밑에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아까는 이 조건만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다 els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조건이 오고 자,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해서 조건이 아니고 실행할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출력을 한다고 하면요. 자, 두 개를 일단 받아요. 뭐 이제 스캔F 하기 전에는 c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printf나 cout을 이용해서 안내문을 써줘야 되죠. 뭐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게 크면 큰 수가 이겁니다. 뒤에 게 크면 뒤에 게 큰 수입니다. 그래서 printf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결과가 이 값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다른 숫자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양자택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나란히 써도 되고요. 아니면 else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else 해서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죠. 뭐 이렇게 이 부분을 나란히 써도 되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조건까지 다 지워야 되죠. 그러고서 else를 써도 관계는 없겠죠. 자, 60 미만을 판단하는 양자택일 상황이라고 합시다. 아까는 그냥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else 아까는 재수강해야 되고 패스입니다 라고 좀 더 써줄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이 프린트문은 밑에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엔터키 쳐서 밑으로 깔끔하게 써줘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조건연산자와 비교 사망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if s문과 조건 연산, 사막 연산자랑 비교를 해보면, 자, if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넘버 원이 더 크면 넘버 원을 max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 투를 max에 넣으니까, 받은 두 개 숫자 중에서 더 큰 값이 max에 들어가죠. 자, 이거를 이제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사막 연산자는 물음표 콜론이죠. 일단 여기 앞에 이 조건을, 이 부문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3일 때 이 max의 값에다 넣어줄 애를 콜론 다음에다 써줘요. 그 물음표 다음에다 써줘요. 그 다음에 거짓일 때, else일 때 max에 들어가는 값을 콜론 다음에 써줍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넘버1이 max에 들어가고요. 거짓이면 넘버 2가 max에 들어가서 이제 둘 중에 큰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if else의 대용으로 이렇게 사막연산자, 조건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깔끔하잖아요. 간결하고. 자, 영어 소문자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스키 코드로 쭉 증가하기 때문에요. A부터 Z까지가 이렇게 해서 캐릭터형 변수이지만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쭉 A부터 Z까지 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이면 소문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너가 평년지, 윤년지를 출력해라 해가지고 요 알고리즘이죠. 요게 이제 윤년 판단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알고리즘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자바를 하고 C샵을 하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요 연산자는 똑같으니까요.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윤년 판단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해서 윤년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if else 다음에 또 여기 지금 else에 if else를 계속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else로 끝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로 끝나는 게 아니고 else 안에 if else가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주민번호로 성별을 판단을 더 해보도록 하죠. 1이면 1이나 3이면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것들을 여기 소문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면 대문자입니다. 아니면 영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해서 else 안에 if else를 더 써줬을 수도 있겠죠. 자, value가 1이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2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아니면 3을 입력하셨습니다. 아니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1, 2, 3 혹은 4 입력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나오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입력받아서 일단 두 개 중에 큰 값을 max에다 넣고요. 그 값과 마지막 하나의 값을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큰 값을 max에다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막연산자를 두 번 써서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일단 두 개를 가지고 큰 값을 max에 넣고 그 max의 값과 다시 나머지 값을 비교해서 max에다 넣는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만 했는데 최소값을 할 때는 min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넣어주고 그 작은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과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실습하면 안 되고요. C++ 스타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기계적이죠. 여기 지금 printf는 cout, scanf는 ci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cout으로 해주면 되겠고, 요거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콜론 이렇게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요. 여러분들 온라인 컴파일러 쓸 때는 뭐 안 써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스캔F 쓸 때는 에러 나지만 cin 이런 거 쓸 때는 얘 필요 없어요.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알고 있죠? 자, if else를 이제 쭉 다중으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학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if else를 쓸 수도 있다.